중요한 부산통 제99회 소식들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먼저 부산 2박5 소식입니다. 지난 6월에 부산통으로 도착했던 귀여운 병아리 삼형제 영상 기억하시나요? 한 달 만에 폭풍 성장한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여수 자산공원 곤충박물관에 있는 아름다운 나비들로 가득 찬 빠삐용관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을 화려한 나비들의 자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인천으로 지역문화예술 탐방을 떠났다고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즐거운 소통의 현장 소식 부산 2박5에서 확인하세요. 소통공간 부산 발언 때 오늘은요 해녀 교수가 들려주는 해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부산 사람도 잘 모르는 부산 해녀 이야기 소통공간 부산 발언 때에서 함께 들어볼게요. 부산통과 함께 배워봅시다. 아름다운 디테일을 가지고 싶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은 등살 빼기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매끈한 등 라인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부산 시민을 통해 부산과 통통통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통 비타민 MC 조민경입니다. 여러분, 거리 위에 음유시인 버스킹 페스티벌이 9월 16일, 17일 양일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버스킹 페스티벌 참가 자격은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고 상업성 없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면 누구든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8월 5일까지 아래 주소로 나가는 부산 버스킹 페스티벌 카페에서 양식서를 다운받은 후에 접수하시고요. 페스티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산 버스킹 페스티벌 SNS를 통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버스킹 공연의 또 다른 연주자는 바로 시민 여러분인 거 아시죠? 이번 버스킹 페스티벌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통 오늘도 좋은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소식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오늘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2박입니다. 첫 소식, 부산 시민기자단 김영훈 시민기자님께서 지난 6월 집으로 데리고 온 아기 병아리 삼형제가 훌쩍 자란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바늘과 실처럼 둘째 아들 민성군이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아들. 자, 소개시켜봐. 머리가 노란 색깔이고 아주 자태가 곱디 고운 이 자보는 바로 대한입니다. 대한이 이마이 컸어. 많이 컸네. 또. 내 손에 똥 묻었다. 그리고 몸 전체가 회색 아니면 검은 색깔인 이 친구가 바로 민국입니다. 민국이. 또. 그리고 이게 약간 노란 색깔이랑 갈색 색깔이랑 섞여 있는 이 친구가 바로 만세입니다. 만세가 제일 활발한 것 같아요. 제가 애들 이름을 지을 때가 현충일이었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한 9월 달쯤이었으니까 이제 거의 한 달 정도가 됐네요. 와, 많이 컸다. 누가 봐도 딱 삼형제죠? 꼭 붙어 다니는 대한민국 만세. 누나 닭이랑 같이 마당 산책하는 중이에요. 얼른 멋진 닭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그때 다시 만나요. 크면 클수록 더 닮아가는 병아리. 아니 중닭 삼형제. 민성군은 아기 때부터 봐온 터라 삼형제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구별을 하는데요. 역시 동물 사랑이 남다르죠? 형님이 가면 아우들이 졸졸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형제애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중닭 삼형제, 다음에는 더 훌쩍 자란 꼿꼿하게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중닭 삼형제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곤충 이야기입니다. 기장군 기장읍 김근우님께서 전남 여수 자산공원의 나비 전시장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나비들의 천국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자산공원입니다. 여수에 처음으로 생긴 공원이자 가장 오래된 공원인데요. 바다를 건너는 아름다운 해상 케이블카. 이 케이블카를 타고 자산에 올라가면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요. 그 옆에는 짜잔! 곤충박물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둘러볼 장소는 바로 이 곤충박물관인데요. 빠삐용관을 둘러볼게요. 빠삐용은 프랑스어로 나비라는 뜻인데요. 나비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각양각색의 나비와 곤충들이 가득한데요. 나비의 자태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붓으로 그린 듯이 정말 정교하죠? 이렇게 한국에 서식하는 나비가 이 빠삐용관 안에 모두 모여 있어요. 아싸, 호랑나비도 있네요. 검은색의 나비를 보고는 화려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아한 것 같네요.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나비로 만든 작품들도 많습니다. 몰포나비, 그 빛깔과 광택이 정말 화려하죠? 마치 비단으로 날개를 수놓은 것 같아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서식하고 있는 나비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정교한 데칼코마니 무늬의 홀릭.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꼭 살아있는 것 같죠? 예쁜 나비들 안녕! 화려하고 멋진 나비들, 예쁘단 말로는 모자라네요. 이 빠삐용관이 여수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요, 바로 여수반도의 모양이 나비를 닮았기 때문인데요. 여수 모양이 정말 나비와 꼭 닮았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 이 모든 나비 작품이 곤충박물관 관장님의 개인 소장품이라고 합니다. 관장님이 30년 동안 열심히 소장하고 관리한 작품을 모두 기증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나비 함께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총 3,000여 점의 작품이고요. 나비뿐만 아니라 장수풍뎅이 등 다양한 곤충들 함께 만날 수 있다고요. 우와, 세계 최대 장수풍뎅이 정말 크네요. 거미도 있고요. 곤충에 관심 많은 우리 아이들 정말 좋아하겠죠? 우와, 대왕 대벌레도 있고요. 나뭇잎이야 벌레야? 나뭇잎 벌레도 있습니다. 와, 근데 정말 구분이 안 가네요. 그리고 가장 큰 이득은 이 모든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요. 여수에서 돌게장 정식 먹고 케이블카 타고 자산공원 곤충박물관 오면 주말 나들이 고민 해결 끝!
구경 후 맛있는 간식까지 여수에서 만나요. 빠삐용이라는 말이 불어로 나비란 뜻이었군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하고 예쁜 나비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보니까요. 마치 동화 속 나라로 떠난 느낌이었는데요. 여수로 여행을 떠나실 계획이 있다면 예쁜 나비들이 가득한 나비 전시장에도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2박 후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부산시민기자단 김은영 시민기자님께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모인 지역문화지원센터 워크숍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열린 열띤 소통의 현장, 그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한 울산과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사흘간 인천에서 연수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인천아트 플랫폼 외 꾸물꾸물 문화학교, 구보댄스 컴퍼니, 시민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배다리 문화마을, 그리고 근대기항장 거리와 차이나타운을 탐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하고 그리고 울산하고 경북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단체들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바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장으로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연수 첫날 진행된 실내 워크숍에서는 문화예술교육기획 다시 보기란 주제 강연과 함께 그룹별 이야기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한북 꽃그림으로 자기소개하기는 자아와 이웃, 자연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단체의 지속성을 위한 고민들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제한이 되게 그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단지 지역이라는 1차원적인 공간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 환경 아니면 뭐 그 지역의 특수성을 떠나서 약간 특수성 같은 거를 되게 다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이번 연수를 통해 문화예술 교육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교육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등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2016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단체 경상권 연수 현장에서 부산방송 시민기자 김은영이었습니다. 네, 지역만의 특색과 문화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돼서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할 말 많은 여러분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소통공감 부산 발언대 시간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바다에 나가보면 물질을 하던 해녀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모습이 사라져가는 어촌의 문화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녀 문화를 보존하고 지키는 특별한 연구소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통공감 부산 발언대 동의대학교 한일해녀연구소 소장 유형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동의대학교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 교수이고요. 지금 한일해녀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 유형숙이라고 합니다. 네, 특이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해녀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해녀연구소는요, 해녀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요. 제가 전공이 관광학이다 보니까 해녀를 관광 자원화, 관광 상품화 하는 게 궁극적인 저희 그 연구소의 목표예요. 네, 그렇다면 오늘 발언 주제도 해녀와 관련된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유형숙 교수님의 발언 함께 들어볼까요?
네,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해녀 연구소를 세우고 해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해녀에 대한 그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건 한 2007년 정도였을 거예요. 그 해양수산부에서 지역에 그 기획 과제가 있었어요. 해녀의 복지 증진 및 관광 자원화라는 그런 기획 과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기획 과제를 수행하면서 해녀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한테 해녀 연구가 좀 맞구나. 왜냐하면 내가 뭐 해녀분들과 똑같은 여성이기도 하고, 또 해녀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해녀는 한국하고 일본에 밖에 없는 여성업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도 일본에서 이제 했고, 이러다 보니까 해녀 연구를 하는데 접근하는데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은요, 해녀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든데요. 현재 부산 해녀들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해녀는 제주도에만 있고, 부산에는 해녀가 있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되돌아오는데요. 해녀가 지금 숫자상으로는 부산에 한 900여 명 정도 있어요. 제일 많은 곳이 이제 부산의 기장군에 한 530여 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송정, 해운대, 수영구의 밀락동, 남구의 용호동,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곳이 영도구죠. 그리고 다대포, 송도 이렇게 해녀들이 분포를 하고요. 그래서 부산에 한 900여 분 정도 해녀가 있는 거죠. 많죠. 네, 일본 지역 해녀들도 연구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일본 해녀들의 활동은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본도 그 섬나라이다 보니까 해녀가 많죠. 근데 이렇게 공식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2010년도 바다박물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 전역에 한 2천여 명 정도 해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2천여 명 중에 한 1000여 명이 미에현이라는 곳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미에현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뭐 일본의 뭐 거의 중심부에 해당하기도 하고, 일본의 그 이세신궁이라고 하는 그 제1호 국립 뭐 그 공원이기도 하고 관광 자원이기도 한 이세신궁이 있는 곳에 이제 해녀들이 많아요, 미에현에. 근데 그것도 이제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미에현의 이세신궁에 해녀들이 전복을 봉헌을 했었다, 갖다 바쳤다, 그런 기록들에 따라서 그 지역의 해녀들이 일본 전국에 분포하는 해녀들의 한 과반수 이상은 된다, 뭐 이렇게 되죠. 네. 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해녀들과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제주도는 좀 옛날부터 그 일본과 해녀들과의 교류가 있었어요. 제가 연구를 시작했던 초창기 정도부터요. 그런데 부산은 작년 정도부터 그 2015년 해녀 서미트라는 곳에 제주 해녀와 일본 해녀가 같이 초청받아서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녀들 간의 교류도 좀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젊은 학생들도 한일 간의 교류 활동도 하고 있어요. 해녀 문화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갔다 온 후에 이제 그 부산 지역의 다른 해녀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다른 분들도 기회가 되면 일본 지역의 해녀들도 만나보고 싶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싶고, 그런 교류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연구소 건립 후에 해녀 문화 체험 교육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해녀 문화 체험 교육 사업은 올해 부산시와 기장군이 그 도움을 좀 주셔서 저희 동의대 한일해녀 연구소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올 6월부터 9월까지 매 2달간의 그 과정으로 1기, 2기생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해녀 문화 체험 그 이론 수업과 그 물질 수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 해녀 문화 체험 교육 사업의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 그 6, 7월이 1기생 수업이고요. 8, 9월이 이제 2기생 수업이 되는데요. 그 기수별로 8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4회는 이론 수업, 4회는 물질 체험 수업 이렇게 되어 있고, 이론 수업은 저처럼 해녀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 뭐 민속학이나 인류학, 관광학적인 그런 어프로치 방법들의 수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질 수업은 저희들이 지금 해녀문화 체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인데요. 그 문동 지역의 해녀들이 직접 선생님, 강사님으로서 물질 체험 수업을 하시는 거죠. 네, 해녀 문화 체험 교육 사업 이제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후의 계획 사업은요. 저희들이 올해 한일해녀 연구소를 개소를 해서 올 5월에 이제 세계 수산회의의 그 한 행사로 한일 해녀 포럼을 개최를 했어요. 그 해녀 포럼에 이제 일본의 해녀분도 오시고 연구자들도 오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30대의 젊은 오카와 가나라는 그 해녀가 왔었는데, 네. 그 나가사키현 이키시의 해녀였어요. 해녀예요. 근데 오카상은 원래 그 지역에 해녀가 된 건 이제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었고요. 네. 그 이전에는 그 동경도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그냥 오피스 레이디였었거든요. 근데 그 계기가 되어서 이제 그 해녀가 되었는데, 그 나가사키현 이키시는 지금도 웨트수트를 입고 있지 않고 물질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아주 친환경적으로 자원을 보호하면서 물질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소개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렇게 젊은 해녀들의 그 후계 뭐 양성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오가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젊은 해녀들이 기촌이나 기여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그런 정보를 좀 발신하고 싶어서 한일 해녀 포럼을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해녀 문화를 뭐 보존도 하고 정보도 발신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공유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요즘 그 해녀분들이랑 스킨스쿠버들 간에 그런 갈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네 바다를 우리 후손들한테 계속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한 방법으로 뭐 해녀들만이다 아니다 스킨스쿠버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해녀들의 공동 어장이나 마을 어장에 스쿠버 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몇몇 분들의 스쿠버 때문에 해녀분들이나 뭐 이런 보통 시민들한테 스쿠버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이 해녀들의 물질 어로 행위가 계속 지금 후계자 양성 문제 뭐 이렇게 좀 고민스럽지만 어떻게 해결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해녀들의 문화가 잘 보존되기를 바라겠고요. 해녀 문화체험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멋진 발언해주신 유형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자랑, 가족 자랑 아니면 공개 구혼도 좋습니다. 소통공감 부산 발언 때 나도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마이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마일 메이커 민경이와 부산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누구든 무엇이든 배우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코너 배워봅시다입니다. 벌써 벨라 강사님과 3주차에 접어든 운동 배우기, 다이어트 휴가를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오늘은요, 벨라 강사님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간과하고 있었던 등살을 확실하게 빼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둘 다 같이 운동 한번 배워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요가 트레이너 벨라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열심히 운동하셨나요? 제가 가르쳐드린 스쿼트 동작과 복부 운동 열심히 집에서 해보셨어요? 아니면 안 하시고 드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또 3분만 투자하시면 예쁘고 멋진 몸매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오늘도 동작을 한번 배워볼게요. 스쿼트 동작 배웠고요. 그다음에 저번 주는 우리 복부 군살 빼는 거 배웠어요. 자, 요번에는 등살 너무 고민이 많으시죠? 등살은요, 운동 중에서도 제일 나중에 빠지는 지방으로서 너무너무 빼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자, 저 벨라와 같이 3분만 투자하시면 등살 예쁜 등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무릎은 바닥에 대주신 상태에서 짐볼을 앞에 둡니다. 자, 천천히 짐볼에 배를 기대주세요. 자, 가슴은 들어 올린 상태입니다. 발끝은 세웠어요. 자, 양손은 머리 뒤로 가지고 갑니다. 이때 팔꿈치가 다치지 않도록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멀리 열어주세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로 짐볼을 밀어주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시선은 멀리 바라보시면 되세요. 자, 마시고 한 번 더 해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복부로 짐볼을 밀어 올리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마시고, 자, 입으로 후 뱉으시면서 가슴을 들어 올릴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고개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허리를 과도하게 꺾으시면요, 허리에 통증이 생기세요. 저희가 빼는 부분은 등 부분이니까, 자, 등 부분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멀리 열어서 등에 힘을 준 상태로 올라옵니다. 자, 요 동작이 조금 적응이 되셨다면요, 바닥에서 무릎을 띄우고요, 양손을 앞으로 슈퍼맨처럼 앞으로 쭉 뻗어보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서로서로 모아내면서 등 뒤에서 봤을 땐 W 모양이 되도록 마시고 발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자,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등 뒤에서 W 모양이 되도록 끌어당겨 올려주세요. 마시고 손끝을 앞으로 뻗었을 때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는 긴장을 낮춘 상태에 손가락 끝까지 힘을 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등 뒤에서 모아주는 느낌으로 자, 잘 보셨나요? 자, 우리 짐볼을 이용해서 등 뒤에 있는 군살들을 빼보는 동작이었습니다. 만약에 집에 짐볼이 없으시다면요, 바닥에서 하셔도 되고요. 바닥에서 하시기 불편하시면 베개나 쿠션을 받치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똑같이 동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휴가철 얼마 남지 않았죠? 자, 저 벨라와 같이 3분만 투자하시면 건강하고 예쁘고 멋진 몸매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상 벨라였습니다. 이렇게 좀 타이트한 옷을 입거나 여름에 노출이 좀 있는 상의를 입으면 보기 싫은 등살과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운동법은 등살뿐 아니라 이 바디라인까지 확실하게 잡아준다고 하니까요. 올여름 앞태, 뒤태, 그리고 옆태까지 예쁜 각선미 미인이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안 배우면 땅을 치고 후회할 여름을 겨냥한 특급 운동법 벨라 강사의 배워봅시다 였습니다.
1933님입니다. 비키 영화제. 지금 부산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한창이네요 하셨는데요. 비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볼거리도 즐길거리도 많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이구이님입니다. 왼쪽은 커피집, 오른쪽은 꽃집 정말 좋았답니다 하셨는데요. 여성들의 취향 저격한 카페네요. 지름신이 내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일구님입니다. 지리산 여행. 지난 주말 가족들과 함께 지리산 다녀왔어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이구사님입니다. 귀여운 멍뭉이 아련한 눈 간식을 달라며 이렇게 쳐다보네요 하고 강아지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9340님입니다. 프라하, 해가 늦게 져서 그림 같은 풍경을 오래 볼 수 있었어요 하셨는데요. 와, 유럽 여행 가신 9340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계속해서 9340님인데요. 유럽 여행 중 즐거운 여행 후 숙소에 도착해서 태극기를 달아놨다고 합니다. 와, 태극기요? 한국인은 외국 나가면 모두 다 애국자라고 하는데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스타 부산 FM 음악다방입니다. 2015 기장 임랑 어린이 동요대회 합창부문 우승팀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작년 합창부문의 우승팀인 동구 수정초등학교 꿈드림 합창단 친구들을 만나보고 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8월 4일 목요일에 찾아간다고 하네요.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청 열린정원 음악회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공연은 조화 여성합창단 팀의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 공연도 기대하겠습니다. 영도구입니다. 홀몸 노인 위한 사랑의 집 청소 해드렸답니다 하셨는데요. 영선 이동에서는요, 영도구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독거 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 청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생일 축하 케이크 만들기 했어요 하셨는데요. 홈플러스 영도점에서 생일을 맞은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생일 축하 케이크 만들기를 했다고 하네요. 영도구입니다. 2016 하반기 토요생활과학교실 개강식이 열렸다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덕원중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학교 교육했다고 합니다. 어머, 내 지갑! 휴대폰! 이렇게 지하철이나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려 당황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 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휴대전화가 제일 많겠죠? 그런데 교통수단별로 대처 방법만 잘 알고 있다면요, 의외로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가운데 발견되는 유실물이 최다인 지하철. 지하철에는 노선별로 유실물 센터가 있어서요, 내리는 전동차 칸 번호와 내리는 시간을 알면 바로 찾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버스 기사님들은 차량을 점검하면서 발견한 유실물을 따로 기록해두기 때문에 탔던 버스 번호와 시간대를 기억해서 버스 회사로 연락하면 유실물 기록과 차량 내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택시는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면
영수증에 택시를 탑승했던 시간과 택시 기사의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린 자리도 다시 보는 센스, 이것만 절대 잊지 않으신다면 절대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 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나여 유후후 저 뻔하고 앉아도 되는 이유 지하철은 세상의 축소판 지하철